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계법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으로 넘어갈게요. 전주에 했던 게, 이제 개발인 허가에서 허가사항과 허용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한번 이제 오늘 국토개입법 마무리 짓는 날이니까 한번 전체 흐름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여러분들 계속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국토개입법의 전체 흐름이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조금 별도로 암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아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배우고 있는 법이 우리 국토 공간을 어떻게 하던가요? 계획을 세웠죠. 계획만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계획 세운 걸 봐야 된다. 이용을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뭐를 배웠냐면 법률을 배웁니다. 계속 제가 반복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머릿속으로 또는 말씀을 하시면서 반복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뭘 대상으로 합니까? 국토죠.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자.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계획이죠. 잘하네. 그 다음에 이용은 언제 이용하자? 후 이용이죠. 그러니까 성계획과 후 이용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이 우리 수업이 이제 6주차인데, 수업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 내용 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뭘 규제를 하고 행위제를 하고 그런 것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죠? 전부 다 뭘 했냐면 항상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주에 배웠던 도시군 계획 사업. 기억나시죠? 도시군 계획 사업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죠?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발 사업을 배울 겁니다. 시설 사업은 전주에 배웠는데, 시설 사업을 할 때도 도시군 무슨 사업이냐면 선계획 사업이에요. 선계획 사업이니까 뭐부터 만들었냐면 계획부터 만들었죠. 시설 사업 할 때 만드는 계획이 단계별 집행 계획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게 우리가 공법에서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다. 하나의 어떤 베이스로 깔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계획이니까 당연히 이제 계획부터 나와줘야 되고,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계획이 무슨 계획을 배웠냐면 2개 이상의 특광시군에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을 배웠어요? 광역도시계획인데, 광역은 넓다라는 개념도 물론 있는데, 공법상에서 광역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한다? 상호 인접한 2개 이상의 특광시군을 말하기 때문에 어딘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뭐부터 해줘야 된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배웠던 계획이 이제 도시군 계획이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서의 발전 방향이냐면 관할의 발전 방향으로서 관할로 범위가 특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기본 계획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수립과 승인, 관리 계획을 만들 때는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추상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그를 뭐라 부르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고, 기본 계획한테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계획이 하나 돼 있죠. 그게 무슨 계획입니까? 관리 계획이고, 관리 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이 아니고 어떻게 돼 있다? 구체화돼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 관리 계획이니까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고, 그 구체적 내용이 총 몇 개가 있냐면 8개가 있습니다. 8개를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우고 있는 중 아닌데 다 배웠는데. 다 배웠어요. 자, 배우고 있는 중 아니다. 다 배웠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용도, 지역, 또는 용도, 지구죠. 용도지구 몇 개 있어요? 21개. 용도지구가 20개. 19개였는데 한 개가 늘어났어요. 저 보호취락지구라는 게 작년에 신설되면서 늘었는데, 이런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우리 관 내에서, 관할 안에서 뭐 하기도 하고, 지정, 한 것을 뭐 하기도 하고, 변경, 하려고 하면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뭐를 거쳐야 되는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을 거쳐줘야 되거든요. 그 계획이 바로 무슨 계획이냐면, 여기에 있는 관리계획,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21개 용도지역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21개 용도지역이 그냥 지정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뭐하고요? 기초사죠. 그 다음에 의견 듣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입안을 합니다. 안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협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지정이 뿐만 아니라 용도 구역도 뭘 하냐면
지정되고 변경이 되는데 관리계획의 2번에서 이야기하는 용도구역은 4개로 정해져 있어요. 그 4개 뭐냐면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화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자연보호구역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6, 7, 8이 또 있죠. 뭡니까? 도시 혁신구역, 그 다음에 그렇지 복합용도구역, 용어를 익히셔야 돼요.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그렇죠.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요것도 용도구역 일정이고, 원래는 용도구역이 관리계획 2번에 4개였거든요. 그 4개인데 3개가 추가돼가 현재는 7개입니다. 근데 조심하실 거는 여기에는 6, 7, 8번에 있는 6, 7, 8에 있는 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이나 입체복합구역은 뭐로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렇지. 공간 재구조화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지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관리 계획과 거의 90%가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내용이 뭘 배웠냐면 기반 시설을 배웠죠. 기반 시설의 종류는 여러분들 우리 수업할 때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도 됩니다. 박스 해가지고 교통시설로서 기반시설, 공간시설, 유통공업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 굉장히 많은 시설이 나왔거든요. 이런 수많은 기반시설을 우리 관내에서 설치를 하기도 하고 설치된 것을 정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만다 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관리계획 절차,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반시설을 부르면 안 되죠. 관리계획 절차를 거치는 순간에 구체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이 진짜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 정비 개량이 돼요. 즉 토지가 수용이 되고 공사비가 투입돼서 예산이 투입돼서 공사가 진행되면 그걸 뭘 한다고 이야기하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설치를 못하는 겁니다. 관리계획으로 결정은 돼서 구속력은 발생했는데 설치를 못하고 무단으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죠. 방치되는 기간이 몇 년 이상이 돼야 돼요? 10년. 그 토지 지목이 돼. 일때는 권리 침해가 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권리 구제의 문제로서 뭐가 있냐면 매수 청구권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사업에다가 여기에서 이제 시설 사업이 빠져나가거든요. 시설 사업에다가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게 뭐야? 개발 사업.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정비 사업이 있죠. 그래서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고 개발 사업은 관리계획 이다. 관리계획 자식 맞죠? 근데 관리계획의 절차,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개발사업에 별도의 절차가 있어요.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관리계획 이다. 근데 정비사업도 정비사업법에 가면 도시민 주관경 정비법에 가면 재개발 재건축의 별도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어가지고 요 두 개의 법이 개발법과 정비법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관리계획은요, 크게 보면 3개로 나눠요, 3개. 이거는 제가 이제 그래 나누는 건데, 뭐 학교에서 그래 나누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관리계획은 크게 3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국토용도제예요, 용도제. 이걸 용도제라고 부릅니다. 국토 공간을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용도제. 용도지역 21개, 용도지구 20개, 그 다음에 용도구역 7개. 그래서 용도제라고 부른다. 용도라는 건 쓰임이거든요. 용도지역에서 쓰임은 생활권이었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쓰임이었고, 용도구역은 용도구역만의 독자적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대로 용도대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4를 합치면 뭐가 나와요? 3, 4를 합치면 시설사업 아니라니까. 도시군 무슨 사업? 계획사업. 이거 입에 잘 안 붙는다니까. 도시군 계획사업.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뭐가 있냐면, 5번째가, 자, 봐요. 이게 관리계획이 뭘 만들어 보면, 국토를, 내지는 관할을 용도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용도지역 21개, 용도지구 20개, 용도구역 7개로 나누고, 그 용도별로 나눈 곳 안에 뭐를 하냐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도시를 만들기도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거야. 근데 그대로 하지 말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안에서 그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각각을 할 때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쁘게 개발하자 이거지. 이쁘게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야?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니까요.
그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고 지구 단위를 통해서 전체를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 계획을 크게 나누면 몇 개라고 했냐면 3개라고 했거든요. 3개. 그래서 크게 나누면 3개가 뭐냐면요. 용도제 1개,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 1개, 그 다음에 지구 단위 1개. 그 용도별로 나눠 쓰고 그 용도 안에서 시설 사업하고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을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조금 이쁘게 전체 조화를 이루자. 이렇게 이게 관리 계획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여기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게 공통적으로 지금 쓰이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공통적으로 쓰이는 말이 어떤 말이 쓰이고 있냐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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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합치면 무슨 규제가 나오냐면 무슨 규제가 나와요? 그 계획 규제가 나온다니까. 국토 공간에 대해서 계획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니까요. 뭐를 계획으로 규제하냐면 우리 국토 공간이죠. 왜냐하면 국토는 관할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죠? 독도도 하나의 관할에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경상북도, 그죠? 어디? 울릉군, 독도리. 이거 하나의 관할에 있다니까요, 이게.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계획 규제. 그리고 관할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관할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뭘 만들자? 2개 이상의 시군에서의 조화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만들기도 하더라? 광역을 만들기도 하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으로만 규제하는 게 아니고 계획 규제가 나왔으면 무슨 규제도 필요합니까?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별 이용행위에 대한 규제는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될 때는 관리계획으로 이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럼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지정됐어요.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뭘 해야 돼?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먼저 지정을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뭘 해야 돼? 이용을 하는 거지. 뭐 받으면서? 그래, 규제를 받으면서.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니까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건축 제한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 제한도 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 규제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각종 규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행위에 대한 이용 규제가 아니고 일반적 이용 규제가 필요하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할 때인데 하니까 그 안에서 뭘 할 때 개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어떤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냐면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일련의 개발 행위가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거죠. 그때 옛날에는 그냥을 했거든. 그냥 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난개발이죠, 난개발.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뭘 받다? 허가라고 하는 규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까지 해서 저번 주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나누면 이제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렵다고 하는 부동산 공부에서 그 어렵다고 하는 공부에서 제일 어려운 법이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의 목차입니다. 목차.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광역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광역 배웠잖아. 지정, 수립, 승인. 기본계획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죠? 수립, 승인. 관리계획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죠? 관리계획을 배웠다는 것은 뭘 배웠냐면요. 용도 지역을 배운 게 아니고 용도 지역 지구가 지정 병인되는 뭘 배웠다? 절차를 배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용도 지구, 용도구역, 혁신구역, 복합, 입체, 기반시설, 도시공객시설, 멸치용권, 시설사업, 개발사업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죠? 지구단위계획 배웠죠? 다 배웠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이제 요 개발행위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에서는 우리가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일련행위를 할 때는 뭐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데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허가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면 허가를 받습니까? 허용해 줍니까? 허용해 주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 지금 교재 122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허용을 한다고 배웠어요? 어떤 경우에 허용한다고 배웠어요? 그렇죠. 3가지 행위성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원리를 이야기했죠. 그죠? 공법이라고 하는 규제의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다. 근데 개발행위에서는 개발이 허가증을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준다고 했죠. 그죠? 근데 이제 허가증 말고 다른 걸 보여줘도 문을 열어주는데 공법에서 프리패스가 3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프리패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공정이. 두 번째. 그렇죠. 그렇죠. 왜 이 3가지 행위는 프리패스로 열어주느냐라고 했을 때 공법의 규제의 목적, 원리로 가는 겁니다. 규제의 목적은 공공복리 때문에 규제를 했는데 공공복리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규제를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게 헌법상의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공공복리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냐면, 그죠? 첫 번째는 그 행위성이 너무너무 경미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업 관련, 그죠? 아주 불가피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행위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행위성이 뭐 할 때, 공동, 공용, 공익, 공공용, 공적 행위일 때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까지 행구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약 한 4주에 걸쳐서 수업했던 내용을 전체를 한번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기억이 안 나는 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래, 당연한 거죠. 받아들여야 돼요. 공부하시면서 지금 이제 처음 할 때 제일 힘들거든요. 처음 할 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 수업할 때 지금, 그죠? 반드시 분명히 한국어로 하긴 하는데 한국어가 아니고, 그죠? 외계어죠, 외계어. 외계어. 그리고 지금 쓰여 있는 글자가 한글인데도 불구하고 한글이 아니죠. 외계어입니다, 이거. 그 처음에는 이제 이 외계어들이 조금씩 읽혀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실력이 이제 올라가는 증거예요. 그 처음부터 여러분들 뭐 외우고 이러면 안 돼요. 외워지지도 않고 외워봐야 의미 없습니다. 자, 절차인데, 자, 한번 정리를 해. 절차니까 뭐야? 흐름이죠. 절차입니다. 절차니까 한마디로 흐름입니다, 흐름.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보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안 어렵습니다, 이거는. 자, 볼게요. 안 어렵다고 하는데 지한테 안 어렵고 우리한테는 어렵다. 그죠? 말하고 나서 보니까 좀 그렇네. 자, 개발행위 할 때 허가받으라고 했는데 이제 허가받는 절차입니다. 허가받는 거. 그러니까 허가사항과 허용사항 두 개가 있으면 허용사항은 허가 절차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빼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허가받는 것만 보는데 그 허가받는 게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병이나 토속 재치,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토속 채취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만한 산이 있는데 요 산에서 요만큼의 토석을 한번 채취를 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그 절차는요, 그 절차 프로세스에 들어가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막 관념 속에서, 막 머릿속에서 하지 말고 현실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석을 채취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뭐 할까요? 여러분이 갑이야. 토석을 채취하려고 합니다. 토석 채취하려고 하는 개발행위를 하는 거지.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절차 속에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신청을 해야지, 신청을.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맞아. 맞췄어. 관계자 맞잖아. 관계자. 허가권자한테 해야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흐름은 흐름대로 가면 돼요. 여러분들 건축허가 받으려고 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그래,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내겠지. 내가 할 역할이 있고 권한자가 할 역할이 있다니까요. 나는 공을 던져야 되면 공을 던지면 돼요, 그냥.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등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등기 신청서를 내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누가 하냐면 그쪽에서 할 일이라고. 그러니까 서류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든지, 그럼 서류를 보정해서 내면 되는 거고, 서류가 제대로 들어갔으면 접수해가지고 등기를 해주겠지 뭐.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네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을 갖다 내가 할 역할을 하면 돼요. 하기 전에 그 고민하는 분들에서 이러면 허가 나올까라고 하면 그거 네가 고민할 게 아니고 던져봐봐. 그러면 뭐 이야기를 하겠지. 그럼 그거 가지고 보정을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하기 전에 혼자서 숙제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절차니까 진짜 프로세스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신청서를 내는 겁니다.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그럼 허가권자 공인는 맞죠? 그럼 허가권자 뭐 할까요? 고민하겠지 뭐. 고민하겠지. 무슨 고민할까요? 그래, 그렇지. 허가 내줄까? 불허가 내줄까? 이 고민하겠죠. 그잖아. 그죠? 허가 내주면요. 증을 주겠지. 증 받았잖아.
그럼 뭐 하면 돼요? 뭐하기 착수하면 되겠지, 뭐. 개발행위 착수하는 거죠. 착수했으면요. 언젠가는 완료되겠지, 뭐. 완료되면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받고, 준공검사 받고, 게임 끝. 이게 단데요. 이 절차인데.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받으려고 하면, 개발행위를 받으려고 하는 그 누군가는 거기에 맞는 뭘 내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서를 허가권자한테 주고 허가권자가 누군데 이라면 그때 고민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민이 됐죠. 고민 끝에 허가 불허가 여부를 고민할 거라고 허가권자 영역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요건을 갖추면요. 증 주면 되고 증 받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착수하면 되고 언젠가는 끝나겠지. 끝나고 나면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받고 준검사 받고 게임 끝내는 겁니다. 자,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고민하면 되는데 허가권자는 별게 아니고요. 허가권자 누구냐면 특광시장 군수입니다. 특광시장 군수에게 제출합니다. 허가권자 누구라고요? 특광시장 군수. 하면 허가권자가 받아서 고민하는데 고민할 때 천년의 고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기간 제한을 둘까 안 둘까? 두죠. 그래서 얼마나 끝내야 되냐면 15일 안에 해야 됩니다. 며칠요? 15일.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법을 배울 때도 그렇고 공법적 어떤 내용들을 배울 때는 우리가 주로 국민들이 어떤 신청을 하죠, 그죠? 그러면 며칠이 됐었냐면 15일짜리가 되게 많아요. 15일 안에 어떤 결정을 내주는 게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개발 절차 답니다. 그럼 우리가 건물함지 볼게요. 건축허가 절차 볼게요. 건축허가 절차. 건축허가 절차입니다. 자,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갑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 건물 지으려고 그러면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한테? 그렇지. 허가권자 들어왔잖아. 그러면 뭐하고? 고민하겠지. 무슨 고민? 그죠? 허가 불허가 여부로 고민하겠죠. 이 고민할 때 네 맘대로 고민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건 주관적 고민 아니에요. 객관적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에 맞으면 허가를 내냐면 허가의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기준이 안 맞으면 불허가 내주겠죠. 그래서 허가 나왔죠. 그럼 증 받았잖아. 그러면 뭐 하면 된다? 착수해요. 건축공사에 들어가면 돼요. 그 공사 끝났잖아. 그러면 공사가 원래대로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원래 건축가 신청서에 내가 건폐율은 이렇게 용적률은 이렇게 주차장은 이렇게 등등 뭐 하겠다고 했으면 그게 제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받고 준공사 받겠죠. 그래서 이제 건축법에 가면 그걸 사용 승인이라고 부릅니다. 사용 승인 받고 건물을 뭐 하면 되냐?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신청서를 낸다고 했는데 자, 신청서만 달랑 내는 거는 아니고 신청서를 낼 때 첨부하는 게 있습니다. 첨부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토석 채취라고 하는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개발행위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나는 환경 오염 방지 대책을 이렇게 수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토석 채취로 우리가 주변의 경관이나 또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나무를 새로 심어야 될 일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나 나무를 이렇게 심고 주변 경관을 이렇게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는 토석 채취 개발행위로 위해 방지,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위해 방지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때문에 내가 하는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기반시설 확보 및 그에 따르는 용지 확보에 대한 뭐를 첨부하냐면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뭐 하게 됐다?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놓을 건데 공부에서 많이 써먹는 거거든요. 이걸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두 문자 따시면 돼요. 환경위기에 관한 계획서다. 이렇게 하면 돼요. 환경위기. 시험에 안 나옵니다. 환경위기라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책 읽다 보면 한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어요. 이건 이미.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뭘 낸다? 계획서를 낸다. 이 앞에 언제 나왔냐면요. 한번 확인해볼까? 확인할게요. 확인만. 시설사업에서 나왔죠. 그죠? 시설사업 할 때 어디에서 나왔냐면 어디에서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100페이지 있네요. 100페이지, 10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행보증금하고 실시계획. 조건부인가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밑에 줄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줄이죠?
밑에 두 번째, 이 경우 인가권자는 기반 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강 조경현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 부른다고요? 환경 위기 이렇게 이제 부르면 돼요. 그냥. 그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놓냐면요. 102페이지 한번 볼래요? 하긴 줄 치지 마라. 그런 거 줄 치는 거 하시면 안 나온다. 하시면 안 나온다. 책 더럽히지 마라. 당근에 팔 때 값 받으려면 더럽히지. 자, 102페이지. 자, 102페이지.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당근에 책 팔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102. 102 보면 이행 보증금이라고 나옵니까? 그거 나오죠. 그죠? 보시면 특광시장 군수는 그죠? 또 나오죠. 기반 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그 다음에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줄여서 뭐라고요? 환경 위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장들이 몇 번 나올 거거든요. 나올 때마다 줄 안 칩니다. 그냥 환경 위기라고 말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는 작성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신청서 작성하는 거는? 그렇죠.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관공서에 가면 견본이래 있잖아. 뺏기 적으면 되잖아요. 그죠? 개발행위 신청하는 니는 누군데,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뭐 이래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신청서를 그대로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특광시장 군수죠. 자, 특광시장 군수는 이제 허가 신청서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드디어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허가나 불허가 여부를 고민할 건데, 고민할 때 네 마음대로 고민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뭐가 있다? 허가의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 기준이 있겠죠. 기준은 어떻게 명확해야 됩니까? 불명확해야 됩니까? 명확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이제 후진국에 가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고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이 있고 기준에 맞으면 뭘 내주고 안 맞으면 불허가 나옵니다. 기준은 5가지 기준인데 첫 번째가 규모의 적합성이라고 부릅니다. 규모의 적합성.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게 요 규모는 뭐 할 때 규모를 말하냐면요. 토지 형질 변경할 때만 규모를 따지는데 그 규모에 적합을 하죠. 일정 규모에 적합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근데 규모는 뭐 할 때만 따진다고 했어요. 좀 전에 형질 변경할 때만 따집니다. 형질 변경할 때. 그러면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데 이랬을 때 이게 용도 지역별로 형질 변경할 때 규모가 다르거든요. 다른데, 자, 그 용도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선녹지 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의 개발행위를 하죠. 그러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를 내줍니다. 1만 미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면적이 얼마라고요? 1만 미만. 예를 들어서 허가권자 서울시장 동생이 형질 변경을 하는데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데 주거지역에서 15,000제곱미터 형질 변경을 하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허가권자 동생, 서울시장 동생이. 그러면 서울시장은 허가 내줘, 못 내줘? 못 내주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죠? 기준에 벗어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기준에 벗어났으니까 내가 허가를 못 내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에 맞춰야 된다? 요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거나 보전녹지가 있거든요. 보전녹지. 여기에서는 면적이 5천 미만일 때만 허가를 내주고 그 이상이면 허가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에 있는 요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입니다. 나머지 용도지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용도지역 같은 걸 완벽하게 외우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위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이 어디예요? 그렇죠. 공업지역 빠져있죠. 또 어디? 그렇죠. 관리지역도 빠져있네. 그 다음에요. 그렇죠. 농림이 빠져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다다닥 나와줘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가 돼 있으면 툭툭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을 외우지 말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기 같은 아주 기본되는 거 그런 것들이 수천 번을 반복해서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와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면적이 얼마? 3만 미만일 때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형질 변경의 규모에 적합하죠.
그러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요거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요 면적은 아주 문제를 유치하게 낼 때 출제를 하는데 외우는 방법은 쉬워요. 주, 두 번째 그대로 따면 돼요. 상, 자, 생일, 주상자 생일 이러면 됩니다. 주, 상자, 생일. 그 다음에 자, 보시오 이러면 돼요. 자, 보시오. 자, 보시오. 나머지 3만. 자, 보시오. 나머지 3만. 끝. 자, 하다 보면 외워준다. 이거는 금방 외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준은 뭐냐면요. 관리계획이나 좀 이따 배울 건데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장관리계획이 있는데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 어떤 계획을 만들어놨죠. 그럼 요 허가가 여기에 위반되면 돼야 안 됩니다. 위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 또 나오네. 도시, 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돼요. 무슨 사업이라고요? 도시군 무슨 사업이라고? 계획사업. 도시군계획 사업이 뭔데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뭡니까? 시설 사업도, 개발 사업도, 정비 사업. 그러니까 개발링이 허가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곳 안에서 시설 사업이나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럼 허가권자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요거는 허가를 사업에 지장을 주면 허가를 못 내줍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면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만약에 허가권자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시행자 같으면 지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허가권자인 특광시장구소가 사업 시행자가 아닙니다. 그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뭐하게 됐다?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한테 가가지고 야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나는 허가 내주고 싶은데 내가 허가 내주면 니네들이 이거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니 없니 이래 물어봐야 되고 야들이 있다 해주지 마 이러면 허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허갈 때 거기서 도시군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줍니다라고 사유를 첨부해 주겠죠. 네 번째는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하죠. 그래서 요 5가지 기준이 있는데 요 5개의 기준에 맞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허가 나오죠. 기준이 안 맞으면요 불허 나옵니다. 불허가 낼 때는요 왜 불허가 나오는지 불허가 처분의 사유가 있겠죠. 그 사유를 뭐 한다? 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유를 알려주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유를 알려주는 이유는 불허가 처분 사유를 알려주는 이유는 불허가 처분이 나면 불허가 처분이 왜 불허가 나는지 그 사유를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를 왜 알려줄까요? 응? 그렇죠. 불복하라고. 불복. 그러니까 그 사유가 이제 뭐 요 5개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유로 불허가 납니다. 라고 했을 때 허가 신청한 사람이 그 사유가 납득이 되죠. 납득이 되면 서류를 보정해서 다시 신청할 거고 사유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내 토지 위에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허가 났으니까 내 재산권 침해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를 제기하는 거죠. 소를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권리구제를 받으려고 할 때 그죠?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불허가 났는지를 모르면 깜깜이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권리구제를 한다고 해서 쟁송을 제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쟁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접수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그걸 갖다 심사를 할 건데 심사할 때 기준도 뭐냐면 판사들이 심사를 할 때도 그죠? 권한자가 이 권한을 갖다가 이 5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권한을 갖다 남용했는지 아니면 이 권한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했는지 등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5가지 기준이 허가의 기준으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허가를 내줘요. 내주는데 단순 허가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단순 허가에서 그냥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 이게 조건부 허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은 뭐에 대한 조건을 붙이냐면요. 좀 전에 봤던 환, 경, 위, 기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 토석을 채취하는 개발 행위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조경계획에 내가 토석 채취로 인해 가지고 이게 민둥산이 될 건데 이게 내가 개발 행위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나는 여기에다가 소나무를 10만 그루를 심겠습니다. 라는 계획서를 첨부해 가지고 신청을 제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허가권자가 판단해 보니까 거기에는 지금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를 심어가지고는 안 돼. 다 말라 비틀어지고 안 되고 지금 기후변화로 소나무는 지금 우리나라 날씨하고 안 맞아. 그렇게 판단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허가를 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야, 너 그 소나무 심겠다라고 가져왔는데 그죠? 조건을 붙이는 거죠. 소나무 심지 말고 전나무 심어라. 라는 식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다 4개에 대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을 붙일 때는 일방적으로 붙이겠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응? 물어봐야죠. 누구한테? 누구한테? 그래, 신청한 사람한테 이 시험에 한 3번 나왔죠. 이게 3번 나왔다. 당연히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걸 말한다? 의견 청취를 합니다. 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만다? 의견 청취를 하죠. 그럼 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케이 하면. 그러니까 조건을, 야, 전나무 심을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할래? 라고 하니까, 안 한답니다.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왜냐면, 전나무를 심으려고 하니까 소나무는 한 그루에 3,000원이면 되는데 전나무는 3만원에.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어.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노 이러면 돼요. 근데 조건을 받겠다고 하면 오케이 하죠. 그러면 이제 조건부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조건을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건의 이행 여부입니다. 조건을 붙였는데 조건이 이행될지 안 될지 이행 여부가 조건이라는 게 민법에서 배울 건데 이행 여부가 조건이 뭐야? 조건. 조건. 아직 안 배웠나? 민법 민총에서 부관 안 배웠어요? 부관. 부관. 전화기 한번 줘볼래요? 좀 전화 한번 해보고. 아니, 물어봐야지. 안 배웠다 그러면 좀 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부관 설명을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잘하는데 하면 안 된다니까. 영역지, 우리가 고영역이 있는데 그걸 함부로 침하면 되는 거야. 안 배웠어? 조건과 기한이 안 봤어요? 시험범위 아이가 조건, 기한이? 바뀌었나? 아니, 조건이 뭐예요, 조건? 기한이 뭐예요?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기한은 확실한 사실. 그래. 그 조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는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인 사람도 있고 조건인 사람도 있지. 합격하는 거는 확실하잖아. 문제는 언제냐고 문제지. 포기만 하면 우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은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합격한다니까요. 그래서 기한입니다, 기한. 문제는 시기의 문제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어떤 사람은 2년. 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조건은 아닙니다. 시험의 합격 여부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조건의 이행 여부가, 조건이니까 이행 여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요. 소나무 심다고 했잖아. 전나무 심으라고 했잖아. 그죠? 전나무 심겠다고 했어. 근데 이게 전나무를 심을지 안 심을지 이행 여부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잖아, 이게. 조건이니까 불확실하잖아. 그럼 이걸 가만히 두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걸 바꿔야지. 확실로 바꿔야지. 왜 이행을 안 합니까? 이행을 안 하는 이유. 도이지, 참 공부 어렵게 하네. 돈 때문에 안 하겠지,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어디 개발행위 끝나고 나면 TV에 자주 나와요. 추정 60분 이런 데 보면 개발행위 끝나고 나서 막 기계가 널브러져 있고 막 그다음에 토사가 흘러내려 가지고 막 그죠? 주변 지역에 농경지를 갖다가 침수시키고 그다음에 침출수가 환경을 오염시켜 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그런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게 처음에 잘못된 게고 처음에는 그런 조건을 다 붙였겠지. 근데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야 하네? 안 하죠. 그래가지고 뭐 그 개발행위 업자 사무실에 찾아가 보니까 개발행위 업자가 뭐 사무실에 찾아보니까 사무실 문은 잠겨져 있고 그다음에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 개발행위 업자하고 또 누구하고 유착 관계가 있고 뭐 그 뭐잖아. 유착 관계 있는데 뭐 장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국회의원하고 있을 수도 있고 시장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둘이 친구고 맨날 보는 거 아이가 그게.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으면요, 그 프로세스대로 쭉 진행이 되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항상 그 사이사이에, 뭐가 끼냐면 부정비리가 끼는 거예요. 그 모든 부정비리는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요? 돈 아니더나? 모든 부정비리는 돈하고 연결돼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한데, 이행여부 불확실한데 이걸 확실로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돈 받아놓으면 된다니까요. 돈 때문에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런다? 이행 보증금이라 불러요. 뭡니까?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보증금. 이행을 보증하는 거지. 그래서 이행을 하면 보증금이니까 돌려줘야지. 전세 보증금. 전세 기한이 끝나면 돌려줘야지. 월세면 보증금 무조건 돌려주진 않잖아. 월세 안 낸 게 있으면 까고 차감하고 돌려줘야지. 그 이행을 보증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행이 안 되면 보증금 받아놨잖아. 이거로 쓰면 되고, 이행이 되면 뭐 돌려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행 여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행 보증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허가를 하든 아니면 조건을 붙이든 허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증을 받았으니까 개발행위 뭐 한다? 착수하는 겁니다. 즉 토속 채취를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겠죠. 끝나면 뭐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개발 행위가 완료가 되고 나면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받는다? 준공검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는 뭐하게 돼 있다? 종결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개발 행위 허가사항이 여러분 허가사항 한번 볼게요. 건물의 건축이나 불러주세요. 허가사항 불러주세요. 건물의 건축이나 공정물시 또 그렇지. 토지 형질 변경. 이상한 거 외우지 마라. 기본부터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데 암기가 필요는 한데 이상한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말고 가장 기본되는 용어 중심으로 먼저 외우셔야 돼요. 용어도 안 돼 있으면서 막 그 책에 있는 거 이상한 거 막 외우면서 막 시험에 나오는 거 벌써 줄치고 외우는 분들이 있는데 대형 참사의 원인입니다. 대형 참사. 제가 말하는 대형 참사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불합격의 원인이 됩니다. 1년 농사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했던 것도 하고 용어 익히고 그죠? 자꾸 그걸 하셔야 돼요. 용어가 익히지 않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용어가 익히면 수업이 들려요. 수업이 들리면 세 번째 그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다? 암기를 하는 겁니다. 암기. 그러고 나서 정리해가지고 시험장 가면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추거든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간다고. 첫 수업 하는데 그때부터 뭐하려고 한다? 암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있고 이해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암기를 막 하다 보니까 외울 때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외우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으면 다행이다. 돌아서기 전에 잊어먹죠. 돌아서면 잊어먹는 분들이 제가 볼 때 여기 한 10%. 돌아서기 전에 잊어먹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한 50%거든요, 지금. 돌아서기 전에 잊어먹는 분들.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의 건축이나 공정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또 뭐예요? 토속 채취, 이런 것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렇지, 토지 분할. 그 다음에, 그렇지, 물건을 쌓아올리는. 행위에 대한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잖아요. 그죠? 자, 이걸, 우리가 허가 신청을 제기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착수했거든요. 그럼 건물의 건축 공사가 끝이 났어요. 그죠? 그러면 건물의 건축 공사가 끝이 났으니까 준공사 받을까 받지 말까? 받아야죠. 그죠? 받아야 되겠지. 받아야지, 이 사람아. 공작물을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준공사 받을까 받지 말까? 그렇죠. 토지 형질 변경을 했습니다. 형질 변경은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식으로 토지 형상을 바꾸는 걸 형질 변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이게 끝났거든요. 그럼 준공사 받을까 받지 말까? 그렇죠. 받아야 되겠죠. 제대로 형질 변경을 했는지. 토석 채취를 했습니다. 흙모래 자갈을 채취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제대로 했는지,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대로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분할은 한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1번지를 1-1, 1-2번지로 나누는 게 분할입니다. 자, 토지 분할이 끝났거든요.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준공검사 받아봤지 마. 응? 그죠? 이거는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를 안 받아요. 분할한다는 거는 뭘 하는 거냐면 1번지를 1-1, 1-2번지로 나누는 게 분할 아니겠습니까? 토지를 분할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분할할 때 필요한 거. 그죠? 분할할 때 필요한 거는 볼펜 한 자루 있으면 되겠죠. 뭐 말인지 이해됩니까? 외형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없던 건물이 들어서고 공작물이 설치되고 토지 형상이 바뀌고 토석이 채취돼서 깎여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외형 변화가 오니까 그게 제대로 했는지에 비해서 필요한데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외형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포크레인과 쪼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중공사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서 줄기차기 좀 내고 있어요. 계속. 자, 물건을 쌓아 올렸습니다. 물건을 쌓아 올리고 나면 이게 끝났죠? 그러면 중공사 받아 안 받아? 그렇죠. 이것도 안 받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중공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걸 하냐면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게는 중공사 대상이 아닌데 이 이유를 알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준공검사라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발행위를 끝냈거든. 그죠? 그럼 원래 네가 요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대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내가 요 조건에 맞춰서 규준에 맞춰서 허가를 내줬는데, 때로는 조건을 붙였는데 이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사업이 됐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하는데 그게 허가사항 요 6가지 중에서 외형 변화, 토지의 외형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중공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외형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외형 변화가 있죠. 외형 변화가. 그러니까 야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성을 알면 당연히 외형 변화가 있는데 야는 외형 변화가 없거든. 이것도 외형 변화가 없으니까 중공사 대상이 아닌 게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게 이제 당연하게 와닿으면 암기가 아닌데 당연하지 않으면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건물에 분할할 때는 중공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문제는 안 됩니다. 그 답이 들키거든요. 이런 데죠.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개발 행위가 완료가 되고 나면 특광시장 군수한테 가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던져. 문제 그러니까 시야를 갖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중간에 뭐도 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특광시장 군수도 있지, 건물의 건축부터 쭉 깔아놨지, 문장을 늘어뜨려 놨지. 본질은 똑같거든요. 끝말 하나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뭐 분할 아닌데 이거 끝인데 그 안에서 문장에서 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 다시 강조하는데 이해가 되면 그런 것들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내도 답은 맞추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암기로 들어오면 이제 그다음부터 괴로워지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이제 공인중개 시험에서 두 과목이 그게 심한데 그 두 과목이 바로 뭐냐면 민법과 공법이라는 과목이에요. 똑같은 법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을 갖다가 100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래 바꿨다, 저래 바꿨다.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면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암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꾸 그게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할 내용은 싹 다 해버렸습니다. 자, 체크하고 한번 볼게요. 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재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신청서를 내라고 되어 있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르는 뭐야? 기반 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기 동그라미, 위해 방지에서 위 동그라미, 환경 오염 방지에서 환, 경관 적용에서 경, 줄여가지고 뭐라 부른다고 했어요? 환경 위기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줄만 쳐놓을게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 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서를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줄만 쳐놓으실래요? 좀 이따 배울 겁니다. 밀도 관리구역이란 말을 배울 거예요. 다만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중에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어디에서 통제를 하고 끝내비냐면 건축법에서 통제하고 끝내빕니다. 건축법에서 심사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기간은 아까 이야기했죠. 며칠이라고 했어요? 15일. 기준은 다음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랍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야? 형질 변경에 적합할 것. 형질 변경 면적에 적합할 것. 그 형질 변경 면적이라는 게 뭡니까? 뭐, 주, 상, 자, 생일, 주상자 생일, 자, 보, 시, 오. 자, 보시오. 나머지 얼마? 3만. 안 해도 된다. 듣다 보면 수업 시간에 100번을 듣고 가는데 다 외웁니다. 나머지 됐어. 가만 놔두세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나 성장 관리계획을 위반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는 뭐에 지장을 주지 마라. 도시군 계획사업. 자, 이런 말들. 자, 나왔을 때 읽혀져야 돼요. 도시군 계획사업이 한번 더 할게요. 뭐라고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근데 허가권자가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사업 시행자일 때는 사업에 지정을 주는지 여부를 지가 사업 시행자니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가 사업 시행자가 아니야. 그죠? 그럴 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한테 의견을 든다?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한테 뭐더라? 의견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지역의 토지용 실태, 토지용 계획이나 높이,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그 다음에 하천, 습지의 배수 등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라 라고 하는 5개의 기준에 맞으면 뭘 내주고 허가를 내주고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못 내줍니다. 아 요거 빠뜨렸네. 세부 기준이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세부 기준은 뭐냐면요. 자, 잘 보세요. 이 중요한 시험이 잘 낸다 이거. 이 허가의 기준이 있죠. 5개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5개의 기준. 규모에 적합해라.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위반하지 마라. 도시계획 사업에 제한을 주지 마라. 환경에 적합해라.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라. 5개의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형질 변경을 합니다. 형질 변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식으로 토지 형성을 바꾸는 걸 우리가 형질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형질 변경을 하는데 형질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개발이 신청을 하게 되면 기준이 허가의 기준이 아까 몇 개 있었어요? 규모에 적합한지, 그죠? 규모에 적합한지, 그 다음에 관리계나 성장관리계에 위배되지 않는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지, 환경에 적합한지, 그 다음에 기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한지라는 걸 이제 봤단 말입니다. 설명 들으셔야 돼. 설명 들으면 되게 쉬워요, 이거. 근데 이런 형질 변경을 하는데 요 기준이 있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걸 제주도 성산 일출봉 또는 한라산에서 할 때하고 서울 명동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명동에서도 형질 변경 할 수 있어 없어? 여기서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요 기준이 명동에서 하나 형질 변경이라는 행위를 하는데 형질 변경이라는 개방을 하는데 명동에서 하는 거하고 제주 성산에서 하는 거하고 기준이 잣대가 그 기준에 잣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잣대가 똑같은 게 상식입니까? 잣대가 달라지는 게 상식입니까? 예? 달라져야 된다고? 맞췄어요. 처음으로. 저눈이. 왜 신기해가지고 내가. 왜 달라져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그 잣대가 달라지는 게 상식이라 그러면 어디에서는 현미경을 갖다 대야 돼? 그렇지. 여기서는 현미경을 갖다 대가지고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아니, 형질 변경을 하는데 아까 허가의 기준이 있었잖아. 요 기준에 잣대를 갖다 댈 때 어디에서는 달라져야 된다면서 둘이가 기준이 똑같을 수는 없다면서 기준이 좀 다른 게 잣대가 좀 다른 게 원칙이라면서요. 그렇잖아. 이게 똑같잖아. 누군가 절도를 했어. 절도 할 수 있잖아. 3살 먹은 애가 하는 거하고 30살 먹은 어른이 하는 거하고 잣대가 기준이 같지는 않잖아. 아이가 초코파이 한 개를 훔치는 거하고 차를 훔치는 거하고 똑같이 절도 아이가 절도. 아니 초코파이를 한 개 훔쳐도 절도예요. 그죠? 핸드폰을 훔쳐도 절도, 차를 훔쳐도 절도라고 하는 절도라는 말은 똑같은데 그 기준이 같을 수는 그러니까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데 여기에도 할 수도 있고 여기에도 할 수 있잖아. 그 기준이 같을 수는 없다라니까. 그럼 어디가 기준이 엄격해야 돼요? 그래 여기잖아. 여기가. 왜? 그래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니까. 여기는 기준이 그죠? 여기보다는 엄격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허가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대한민국의 이 허가 기준 5가지를 어디 적을거 이거 적지 말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이 허가 상식입니다. 이 시험에 엄청 나온다고 엄청. 요 5가지 기준을 우리 대한민국 국토공간에 반영을 한다고. 그죠? 반영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반영대가 놓는 거야. 놓으면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를요 3가지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용도를.
우리나라 국토 용도를 3등분 할 수 있대, 3등분. 3등분 할 수 있는데, 뭔데라고 하니까, 첫 번째가 시가화 용도라는 게 있어요. 시가화 용도.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보 용도라는 게 있어요. 또 한 개가 뭐가 있냐면, 보전 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공법 밑바닥에 저 밑에 그런 하나의 그 당연한 정신입니다, 정신. 그러니까 국토 공간을 갖다가 3등분을 하면 시가화 용도. 시가화 용도가 뭐예요? 글자에서 보면 시가화 용도가 뭐예요? 그 개발 용도예요, 개발 용도. 유보 용도는요? 그렇지. 일단 뭐 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 그다음 보존 용도는요? 그렇죠.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존 용도는 손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도지역을 몇 개로 나눴어? 용도지역을 몇 개로 나눴어? 21개로 나눴잖아. 21개는 16개야. 이거 21개. 그게 자, 다시 강조하는데, 제가 공법에서 국토계획법의 앞에 있는 개념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서 계속 앞으로도 한 5개월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이걸 니는 이야기해라,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계속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그거는 나중에 공법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기 되게 힘들어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개론은 저보다 잘하잖아요. 아니 맞잖아. 나는 공법만 잘한다니까. 민법도 여러분들이 저보다 비슷하잖아. 민법 비슷하잖아. 세법도 저보다 잘하잖아요. 나는 모른다는 게 세법 한 개도 몰라요. 진짜로. 공법만 내가 잘한다니까요. 근데 공법을 내가 강의한 지 20년이 넘었다니까. 20년이 넘었는데 그 안에 원리가 있어요. 해보니까 이 공법은 이걸 잡아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잡히게 돼 있어. 그 자꾸 앞에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나름 이렇게 나온다니까, 시가화 용도. 시가화 용도 어딘데? 21개 용도지역 중에서 어디가 시가화 용도인데? 라고 하니까 어디야? 어디? 시가화 용도 개발이 되는 곳이죠. 그 어디야? 주상공업지역입니다. 주상공. 주구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럼 유보가 어딘데요? 그렇지. 계획관리지. 계획관리 개념이 도시를 싸고 있죠. 도시가 되려고 한 도시 예비군이었다 했잖아요. 그 계획관리. 또. 예? 자연녹지지 뭐. 자연녹지. 그 다음에 어디야?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 요거는 별도로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개념상으로는 원래 생산녹지가 맞아요. 생산녹지는 개발이 유보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생산관리지역, 요 세 군데입니다. 나머지가 어디인데니까 본자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우리 공법 용도지역상 보존자 들어가는 게 자연환경 보전, 또 농림, 또 보존녹지, 보존관리. 요 네 개. 그래서 시가화 용도는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정합니다. 그대로. 유보 용도는 유보되어 있거든요. 글자가 들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보존 정도는 당연히 이 허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강화시키죠. 원래 기준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국토공간을 뭐 하고 있다? 3등분을 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허가 기준에서 자 먼저 이게 시가화 용도야, 유보 용도냐, 보존 용도냐, 이 용도 구분을 못하면, 이 용도 구분을 하면 뒤에 가면 되게 편해지거든요. 용도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시가 용도가 어디라고요? 주상공. 유보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보존 용도가 그렇지. 보존자 들어간 거 전부 다. 보존 녹지, 보존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으실 건데,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앞에 있는 용도지역 21개 못 외웠다, 용도지역 20개 못 외웠다, 용도구역 7개 못 외웠다라면, 아직 한 개도 안 되셨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영어 단어 알파벳 외우듯이, 그죠? A, B, C, D, E, F 이렇게 외우듯이 기역, 니은, 딕을 외우듯이 공법에서는 그게 알파벳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거부터 먼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죠? 자, 볼까요? 그래서 국토공간을 몇 등분 하고 있어요? 3등분 하고 있죠. 예, 국토공간이 3등분이 돼요. 무슨 정도? 그렇죠. 무슨 정도? 그렇죠. 무슨 정도? 보존 정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지도를 하나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가용도, 유보용도, 보존용도 앞에다가.
지도를 하나 크게 그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볼게요. 토지용이나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용도지역 제한에 대한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어디를 말한다? 주상공업적인데, 이 기준을 적용하는 앞에다가 적어 놓을래요? 그대로 적용하는, 그대로란 말을 넣어주시면 되게 문장이 부드러워져요. 그대로 적용하는. 그 다음에 유보용도, 기준을 뭐한다? 강화, 완화. 강화할 수도 있고 말 수 있다. 완화할 수도 있죠. 뭐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 다음에 기준을 뭐 한다고요? 강화, 보존 용도는 강화예요. 강화하는 곳이 어디냐면 보존관리, 농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그 다음에 생산녹지, 보존녹지 이렇게 됩니다. 자, 세부기준 됐습니까? 이렇게 3등분 한다. 나중에 할 거니까 자꾸 용도적을 보시면 독일 심의를 받기도 하고요. 생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조건부가 낼 수 있다고 했죠? 뭐에 대한 조건을 붙인다고 했습니까? 환, 경, 위, 기. 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조건을 붙일 때는 어떻게 일방적으로 붙입니까? 물어보라고 했습니까? 물어본대.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는 미리 신청한 자한테 가서 뭐더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행 여부가 확실, 불확실. 그래서 이행 보증금을 받기도 한다, 안 한다? 하는데, 자, 이행 보증금은 이행 여부 불확실성 때문에 받거든요. 누구한테는 안 받냐면, 1, 2, 3. 1, 2, 3한테는 이행 보증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1, 2, 3가 누구냐면 00이에요, 00. 00한테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작년에 저기 나왔나? 시험이 되게 잘 냅니다, 저것도. 00한테 안 받는다. 여기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요 이후에 나오는 이행 보증금은요, 00은 전부 다 안 받습니다. 시험에서 잘 내죠. 그죠? 사업 시행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행 불확실성 담보를 위해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런 데죠. X죠. 지방공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 공무원 이행 보증금을 안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행 보증금은요, 공사비 20%를 내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보증을 내고, 20%가 내고, 이행되면 돌려주고, 막 노는데, 대단하게 안 중요하다. 그리고 예치방법은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보증서로 가름할 수 있고, 이런 등등이 나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인허가 의제받을 수 있고, 관련 인허가 의제는요, 별게 아니고, 뭐냐면, 관련 인허가 의제라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죠. 그러면 그 개발행위에 따른 다른 어떤 일련의 행위를 하면서 다른 인허가를 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인허가를 별도로 받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받는 과정 속에서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는 별도로 또 받는 게 아니고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거는 모아가지고 싹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중검사 아까 나왔죠. 그죠? 중검사는 뭐에 대해만 받는다고 했어요? 4개. 뭐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적어 놓을래요? 2개는 아이라고 그 공간에다가 적어 놓으면 더 편해요. 시험은 분할하고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가 시험에 출제될 겁니다. 됐습니다. 의제됐고 같이 노는데 요 정도 일단 정리를 하고 좀 쉴까요? 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